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하면은 집안을 말아먹는다. 주식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릴 때는 그 말 들으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냥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인생이 망한다는 거지? 어떻게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는 걸까?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주식 자체가 사람을 망한 게 아니라 망한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무서운 건 그 과정을 겪고는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잃고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심리 과정을 6단계, 아니 마지막까지 포함해서 7단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시작이 포모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요. 항상 뉴스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유튜브나 인스타에 수익 인증이 넘쳐날 때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나 엔비디아 샀는데 엄청 올랐어. 나 이번 달 주식으로 월급만큼 벌었어. SNS를 열어도 수익률 100%, 200% 인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바라보다 보면 나만 안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FOMO거든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인 거죠. 결국 참지 못하고 진공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가짐은 다 비슷해요. 나는 절대 단타 안 한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가져갈 거다.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거다. 정말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레버리지 ETF 사고 하루에 10번씩 사고 팔 거야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없거든요. 두 번째로 처음에는 다들 우량주를 삽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P500 ETF.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요. 하루에 한 3% 오르면 많이 오른 날이고 어떤 날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슬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급등주, 테마주, 그리고 단타, 또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나 오늘 하루 만에 15% 벌었어. 나 이번 달 단타로 1000만원 벌었어. 처음에는 에이,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딱 100만원만 가지고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승장이잖아요. 시장이 좋으니까는 초보자들도 돈을 법니다. 이거를 이제 비기너스 럭이라고도 하죠. 이제 운이 실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느끼는 거죠. 주식을 하면 돈을 버네? 생각보다 쉽네? 아, 내가 재능이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했으면 1억 원으로 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투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자신감이 아니라 과신이 생기거든요. 조금씩 투자감을 들입니다. 이제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조금씩 더 늘어나죠.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갑자기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하루 만에 300만 원 벌었던 기억이 훨씬 더 크게 나거든요. 이제 여기서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내가 왜 회사를 다니고 있지? 이렇게 돈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변 조언이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맞았던 경험이 많을수록 반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과 같은 정보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이제 신용거래 같은 걸 손을 대기 시작해요. 내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는 증권사 돈을 빌립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거든요. 이제 내 자산의 2배, 많게는 5배까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미 투자 규모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서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국내 신용장 거래 잔고가 수십조까지 규모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상승장에선 이게 전혀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더 빨리 버니까 역시 내가 맞았네 라는 확신만 강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시장은 영원히 오르지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투자 천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반드시 조정이 오고 언젠가는 폭락장이 오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5%? 뭐 이 정도는 다시 오르겠지? 며칠 지나니까는 뭐 마이너스 10%? 아 그래도 뭐 버티면 되겠지. 조금 더 지나니까 마이너스 30%. 이때부터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손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절이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거든요. 같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딱 본전만 오면. 근데 시장이 그런 마음을 기다려주나요? 아니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심리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팔아? 지금 팔면은 너무 손해야.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이미 잃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일하다가도 주가가 신경 쓰이고, 회의하다가도 주가가 신경 쓰이고, 점심 먹다가도 휴대폰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5단계로는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 30%가 넘어갔어요. 정상적이라면 이제 잠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딱 한 번만 따면 된다. 이번에만 복구하면 다시 장에 투자해야지. 그렇게 또 매매가 시작됩니다. 잃은 돈을 시장에서 다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급한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판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애플, 엔비디아, SP500 같은 ETF를 샀었는데 이제는 급테마주, 작전주,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천천히 벌어서는 손실들을 이걸 복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더 위험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돈을 막 빌려요. 이번 한 번이면 다 갚을 수 있어. 이 말을 스스로 믿기 시작합니다. 6번째 단계로는 2단계까지 오면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 대출, 신용거래, 레버리지 이런 걸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증권사는 돈을 빌려준 입장이니까는 담보가 일정 수준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버리거든요. 이제 이거를 반대 매매라고 해요.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증권사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장 초반, 주가가 가장 약할 때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손실은 더 커지고 계좌에 있는 돈은 거의 사실상 다 녹아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 신용대출로 받았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계좌에는 이미 돈이 다 녹아 없어졌는데 신용대출이나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은 아직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주식하다가 집안 말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빚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는 결국 시장을 떠나거든요. 모든 돈을 잃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다 사기다. 그리고 계좌를 닫고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떠난 뒤에도 결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성장했고 SP500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결국 주식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주식을 떠난 사람들은 평생 주식을 도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반대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리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곳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단타가 불리에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기간보다 정보력도 느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크게 오르는 며칠을 놓치는 순간 장기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미국 시장도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는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매매를 줄일수록 돈이 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기업과 ETF를 꾸준히 모으고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자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